자, 일단 교재는 22페이지 보시면 되고, 이제 우리 저번 주까지는 질량보존 법칙 배웠고, 이제 오늘은 일정 성분비 법칙 배울 거야. 그래서 여기서부터 나가볼게. 일단 일정 성분비 법칙은 뭐냐면 정의가 그대로 정의는 화합물 사이에 화합물 내에 그 원소 화합물 내에 구성 성분 사이에는 일정한 질량비가 성립한다. 일정한 질량비가 성립한다. 이게 일정 성분비 법칙의 정확한 정의인 거고, 여기서 주의할 게 딱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 첫 번째는 이제 뭐냐면, 써볼게. 이게 화합물이란 말을 조심해야 되는데, 자, 화합물에는 성립해. 그러나 혼합물에서는 성립하지 않는다. 요거 시험에 되게 잘 틀리는 부분 중 하나야. 교재에 써 있고 그 부분 별표 치시면 돼. 여기는 어렵다기보다는 많이 낚이는 부위라서 그 부분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왜 성립하냐 까딱 볼게. 이게 왜 성립하냐면은 자, 교재에 써있거든. 되게 중요한 문장이야. 읽어볼게.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원자가 항상 일정한 개수비를 결합하여 화합물을 형성하기 때문이다 라고 알려져 있어. 그래서 왜냐하면은 화합물을 구성하고 있는 원자가 항상 일정한 개수비로 결합하기 때문. 이게 이유거든? 그러니까 왜 이런지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 그래서 교재에 지금 소개하고 있는 예시가 몇 개 있는데, 물, 암모니아, 이산화탄소, 산화구리 중에서 나는 세 개만 해볼게. 물, 암모니아, 이산화탄소 이 세 가지를 해볼게. 첫 번째, 물, 그 다음에 암모니아,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봐봐. 물은 화학식이 H2O고 암모니아는 NH3고 이산화탄소는 CO2인데, 일단 우리 물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 성분은 H하고 O인 거야. 그래서 써볼게. H하고 O가 물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 성분인 것이고, 암모니아는 N하고 H가 구성 성분,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는 C하고 O가 구성 성분인 거야. 여기서 얘네들의 개수비를 보면은 써볼게. 개수비. 자, 개수비는 이 분자를 구성하고 있는 H하고 O의 개수비는 2대1 보이지? 2대1, 1대3, 1대2 그대로 쓰시면 돼. 2대1, NH3는 1대3, CO2는 1대2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그럼 내가 알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이 녀석들의 구성 성분 사이의 질량비를 알고 싶은 거야. 질량비. 그러니까 H2O의 요 H하고 O의 질량비가 알고 싶다고. 난 질량비. 내가 알고 싶은 거는 그래서 질량비가 뭔데? 난 이게 궁금한 거거든? 이게 중요한 값인 거야, 여기서는. 얘를 어떻게 구하냐면은 일단 개수비만으로는 불가능하지. 그렇지? 예를 들면 이런 건 게, 내가 만약에 뭐라고 해야 될까? 과일이 있어. 과일 바구니 안에 봐봐. 수박이 하나가 5kg짜리고 이게 한 개 있대. 그 다음에 귤은 개당 100g인데 이게 20개 있대. 됐어? 그러면 과일 바구니 안을 구성하고 있는 수박과 귤의
질량비는 몇 대 몇이라고 물어보는 문제인 거거든.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면은 자 볼게. 얘의 정의는 뭐냐면은 수박 1kg당 수박 1개당 5kg인 거고 얘는 귤 1개당 100g인 거야. 그럼 수박이 차지하고 있는 총 질량은 1 곱하기 5 해서 5kg. 이게 과일 바구니 내의 수박의 총 질량인 거고 귤은 0.1kg 곱하기 20개니까 얘는 2kg이겠지? 됐어? 그럼 5대 2인 거야. 이렇게 구하는 거야. 마찬가지야. 봐봐 볼게. 내가 알고 싶은 게 구성 성분들의 총 질량비를 알고 싶은 거면은 개수비도 중요하지만 어떤 값을 알아야 돼? 이거 입자 한 개당 질량비를 알아야 돼. 그렇지? 이 입자 한 개당 덩어리 원자 한 개당 정확한 질량비를 알아야 내가 개수비를 고려한 총 질량비를 알 수 있겠지? 그래서 중간 과정에 이 정보가 필요해. 한 개당 입자 한 개당 질량비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 것이고 이거는 너 보고 계산하는 건 아니고 이거는 너한테 주어진 값이야. 주어지는 값이야. 보통 일반적으로는 나중에 외워야 돼. 자, 일단 H하고 O의 입자 한 개당 상대적인 질량비는 1대 16이야. 보통 문제에서 줄 거야. 두 번째, N하고 H의 상대적인 질량비는 14대 1이고 CO2의 C하고 O의 상대적인 질량비는 얘가 12, 얘가 16으로 3대 4야. 그러니까 뭐 일단 12, 16 쓸게. 보통 일반적으로 이 값을 줄 거야 너한테. 그러면 내가 알고 싶은 거는 어쨌든 총 질량비니까 자 볼게. 잘 봐. 수소라는 원자가 2개 들어있는데 여기 이 덩어리 안에 원자 한 개당 질량이 1이래. 그럼 총 질량은 곱하기 얘들 사이에 곱을 해서 2라고 써야 되겠지. 똑같잖아. 이거 한 거다. 이거 한 거잖아. 지금 이거 한 거잖아. 얘 의미는 한 개당 질량비고 한 개당 질량이고 개수고 얘는 총 질량비겠지? 그럼 얘는 뭐라 쓰면 돼? 1 곱하기 16 NH3의 N하고 H의 질량비는 자 N이 하나, H가 3개 있는데 N이 한 개당 14 H는 한 개당 1이니까 곱해서 내리면 14대 3 얘는 12대 32 약분 쳐야 되겠지? 약분 치면 1대 8 얘는 약분 안 되고 얘는 얼마야? 4대 3대 8 순간 암산이 안 되네 3대 8이겠지? 이렇게 계산하는 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일정 성분비인 거야. 다시 볼게. 그러면은 왜 물을 구성하고 있는 수소와 산소는 항상 1대 8이냐? 그 이유는 이 때문인 거야. 개수비가 항상 2대 1이니까. 뒤집어서 왜 1대 8이니? 2대 1일까요? 2대 1이니까요. 항상. 왜 14대 3이냐? N하고 H가 항상 개수비가 1대 3이니까. 알겠지? 그렇게 쓴다는 얘기야. 이유를. 그래서 이게 일정 성분비 법칙이고 이거는 반드시 화합물에서만 성립해. 화합물이 뭐냐면 화합물의 정의는 순물질인데 순물질 안에서도 2종 이상의 원자로 구성되어 있는 게 순물질인 거야. 그러니까 2가지 이상의 원소로 구성되어 있는 게 순물질이고 한 종류의 원소로만 구성되어 있는 게 호돈수 물질이었거든. 옛날에 중2 때 배웠어. 그래서 애초에 일정 성분비 법칙은 호돈수 물질은 애초에 언급하지도 않아. 왜냐면 얘도 이런 거야. 과일 바구니 안에 수박만 있어. 과일 바구니 안에. 그러면 거기 안에 들어있는 성분의 질량비를 구해보세요라는 게 의미가 있니? 없지. 없잖아. 수박만 100%인데 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얘는 오로지 순물질 중에서도 화합물에서만 성립하는 케이스인 거고 그러면은 혼합물은 왜 안 되냐? 혼합물은 예전에 배웠겠지만 얘는 이런 거야. 예를 들어 설탕물, 소금물
이런 게 이제 혼합물일 텐데, 혼합물은 소금물 하면은 소금과 물의 일정한 어떤 비율이 있니 따로? 정해진 게 없거든? 그러니까 매번 달라. 그렇기 때문에 일정하지도 않고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언급할 가치가 없어. 얘는. 그래서 혼합물은 성립하지 않는다. 왜냐면은 매번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는다는 거. 오로지 화합물에서만 성립한다. 이거 시험에 되게 잘 나오니까 이거 낚이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이게 일정 성분비 법칙이고, 사실 문제를 풀다 보면은 조금 더 어려울 수 있는데 몇 가지 예시를 계속 들면서 이제 소개하고 있어. 일단은 교재에 소개하고 있는 대표적인 예시가 22페이지 3번 볼게. 산화구리의 생성 반응에서의 질량비라고 나와 있어. 그래서 이게 이제 2번 대표적인 사례고, 그 다음에 3번이 자 산화구리 예시야. 이거는 시험에 100% 출제할 거고, 일단 이런 실험을 하는 거야. 어떤 실험이냐면 도가니 안에 구릿빛, 구리가루를 집어넣어. 얘는 이제 순수한 구리 금속으로만 들어있고, 내가 여기를 가열해. 한번 가열하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공기 중에 O2, 산소 기체가 CU랑 달라붙어. 그러니까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해. 그래서 산소가 CU에 붙어서 이 내부가 검게 변해. 검은색 가루로 바뀌게 되고, 우린 이의 화학식을 CuO라고 얘기해요. CuO. 그래서 CU에서 CuO가 되는 케이스고, 이때 색깔은 뭐냐면, 봐봐, 색깔은 얘는 붉은색이고, 붉은색에서 검은색으로 바뀐다는 거, 이거 암기해 주셔야 돼. 색깔 변화가 일어나고, 또 한 가지 특징이 뭐가 있냐면은, 자 볼게. 구리 가루 반응 다 했을 때 산화구리의 질량을 봤을 때, 내가 처음에 준비한 구리 가루가 만약에 3g이었으면은 몽땅 반응하고 나서 모든 구리 가루가 산화구리로 바뀌고 난 뒤에 질량을 재보면은 얘가 5g이 돼. 아 미안, 이게 4g이면 얘가 5g. 또 해볼게. 구리가 만약에 8g이었으면은 산화구리는 10g. 얘가 12g이면은 산화구리는 15g. 그럼 규칙을 알겠지? 그럼 만약에 뒤집어서 산화구리가 20g 만들어졌으면은 내가 준비한 구리는 얼마일까라고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수 있겠지? 얼마야? 16이겠지? 그렇지? 그 다음에 이 사이에 누가 붙은 거야 도대체? 이 사이에 붙은 건 산소인 거야. 그래서 붙은 건 O2, 산소일 텐데, 그렇지? 산소가 몇 그램 붙은 거야? 당연히 1이겠지. 4 더하기 1은 5니까. 도현아, 보고 있냐? 봐봐. 4 더하기 1, 5. 얘는 2, 3, 4. 할 수 있겠지? 이거를 그래프로 그린 게 저 교재 나와 있는 저 그래프인 거야. 그러니까 내가 다른 질량의 구리가루를 내가 가열했을 때 이러한 어떤 비율이 보이더라. 무슨 비율이 보여? 4대 1대 5가 보여. 4대 1대 5. 내가 구리 4 준비하면은 산소가 1 붙어서 산화구리 5가 된다. 이 질량비가 보여. 알겠지? 그래서 산화구리를 구성하고 있는 구리와 산소의 질량비가 4대 1이라고 우리가 실험적 결과를 얻어낸 것이고, 비슷하게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이런 케이스도 있어. 자, Mg가 있어. MG. 마그네슘 가루고, 마그네슘 가루는 똑같이 가열해주면은 공기 중에 산소와 반응해서 MgO가 돼. 화학 반응식이 이래. 화학 반응식이 이렇고요. 화학 반응식은 이런데 더 중요한 거는 그렇게 되었을 때 질량비가 몇 대 몇 대 몇이니? 해보니까 얘는 3대 2대 5가 나온다. 3 더하기 2는 5. 하우스가 나온 거야. 그래서 마그네슘 가루 3g 준비했을 때 모두 반응시켜버리면은 산화 마그네슘이 5g 나온다. 왜냐? 산소 기체가 2g 붙었으니까. 알겠지? 그럼 똑같이 6g 준비했으면은 4 붙어서 10 되겠지? 그래서 요 수치, 요 비율 암기 대상이고, 요 비율도 암기야.
알겠지? 시험에 매번 출제되고 출제 빈도가 높은 거는 예고 보통 살짝 학교 선생님이 너무 식상하다 생각이 드시면은 얘도 내 같이. 그러니까 4대1 대 5, 3대2 대 5. 5는 똑같은데 얘가 4대1, 얘가 3대2만 좀 달라. 그래서 원래 대부분의 문제는 암기가 아니라 그냥 너한테 이런 자료를 준 다음에 몇 대 몇 대 몇이니라고 물어보는 게 쉬운 문제인데 굳이 이 문제를 수십 번 풀 텐데 매번 구하기보다는 그냥 미리 아는 게 좋지. 그렇지? 이건 안 달라지거든. 그래서 저기까지가 이제 일정 성분비 법칙. 교재에 나와 있는 문제를 몇 가지만 풀어보고 잠깐 쳐볼게. 23페이지 볼게. 23페이지에 7번 중요해 저런 거. 7번 문제 풀어보고 그 다음에 8번도 풀어보고 그 다음에 9번까지만 푸자. 7, 8, 9 세 문제만 풀어보자. 이 파트에서 일단 할 수 있어야 되는 거는 이거 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걸 문제 주고 나서 얘를 주고 얘를 줬을 때 여기를 채우기. 여기는 눈에 보이겠지 당연히 1대2인 거. 얘를 할 수 있냐 없냐도 중요하고 약간 문제가 어려워지면은 얘를 미지수로 둔 다음에 얘를 줘. 가운데 거 찾아라 라는 문제 나올 수 있어. 어렵지 않지. 그냥 곱해서 나오는 건데. 8번까지 9번까지 7, 8, 9 맞춰볼게. 일단 7번에 주어놔. 다 얘기해볼래? OXO겠지? 그 다음에 8번 민준이 디귿 리을이겠지? 공기는 혼합물이지? 옛날에 중2 때 배웠지? 공기는 혼합물이고 공기 안에 아르곤도 있고 그러니까 공기 안에는 질소가 있고 산소가 있고 아르곤이 있거든. 섞여 있어. 그 다음에 설탕물 이름에서부터 설탕과 물이겠지? 산화철, 암모니아 얘들은 순물질 안에서도 얘는 화합물이야. 9번은 도연아 답 뭐야 저거? 36g이겠지? 1대 8이니까 완전히 반응할 때 물의 질량은 36g이겠지? 여기까지 해서 잠깐 쉴게. 10분 더 남는 거예요.